안녕하십니까. 잠깐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느냐, 하락했느냐, 이거를 우리가 따질 때 아파트 기준을 하고 우리가 일반 상가하고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우리가 보통 제가 생각에는 연 4%가 올라야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적정 상승 가격이라 그걸 이제 우리 4% 이상이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올랐다, 안 올랐다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아파트는 우리가 월세라는 게 없기 때문에 오로지 내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이 났다는 거는 재반 비용을 다 뺀 비용, 그죠? 이것을 뺀 후에 수익이 이제 발생했다고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4%, 연 4% 이상이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에 따라서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했다 안 했다를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파트를 우리가 샀을 때 보통 취득세라는 걸 세금을 물고 각종 공과금, 재산세 이런 거를 낸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라는 거는 금액의 억대가 넘는 큰, 우리가 뭐 3억에서 보통 뭐 10억, 20억 이렇게 큰 단위의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묵혀 놓는 거죠. 내가 같은 우리가 30평대를 살더라도 어떤 지역은 20억짜리고 어떤 지역은 뭐 1억짜리도 있고 이렇다면 그죠. 그러니까 이 큰 돈을 묶고는 내가 다른 데 이 돈을 투자했을 때 얻을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데 투자해 갖고 보통 수익을 얻는 걸 보통 1년에 우리가 연 4%를 이제 수익을 얻으면은 된다는 이제 보통은 안정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연 4%가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손해를 봤다 이렇게 보통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연 4% 하면 우리가 10년이면은 그게 복리로 계산된단 말이에요. 그죠? 복리로 계산하면은 이게 48%, 10년이면 우리가 48%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지나서 우리 가격이 아파트가 48%, 즉 약 50%가 오르지 않았으면은 이거는 그냥 오르지 않았다. 그냥 일반 이제 그 물가 상승률도 있을 거고 모든 것이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그 목돈을 묶여놓은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돈의 가치로 따져 보면은 상승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사가지고 구매를 해가지고 10년 동안 50% 이상 오르지 않았으면 이거는 그냥 50% 정도를 이제 했으면은 상승했으면 그거는 이제 내가 돈은 세이브 똑같아. 내가 세금 이런 거 각종 공과금 내고 그 다음에 보유를 투자를 해서 얻을 이익률 제외하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다 따져보면 4%가 안 됐으면은 4% 상승 안 됐으면은 돈의 가치로 봤을 때 손해를 봤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거래가를 검증해 가지고 이렇게 다 올랐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오르죠, 그죠? 안 올랐다고 할 수 없습니다. 6.6% 우리가 3년간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지역은 21%고 어떤 지역은 20 몇 프로인데 자, 6.6% 이거는 그럼 올랐느냐? 그럼 올랐다고 보통은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4%로 우리가 계산하면은 3년 동안은 우리가 복리하면 12.5%랍니다. 12.5%라 5%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12.5%가 되지 않은 앞 지역은 보통은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봤을 때 이렇게 실거래가가 올랐다 이렇게 다 이렇게 보면은 오르지 않았다고 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실거래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맹점이 있는데 그러면 똑같은 건물이 다시 6% 올랐느냐, 그죠? 이게 6% 올랐느냐, 프로테이지가 올랐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단위 아파트 단위로는 우리가 그게 이제 맞아떨어지만 이렇게 통계상으로 우리가 어떤 지역을 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만 이거를 좀 우리가 통계상에 어떤 지역을 한정을 해버리면은 여기는 구축도 있을 거고 어떤 각종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신축이 많은 지역, 그죠? 신축이 많은 지역은 보통은 이제 많이 오르겠죠, 그죠? 많이 올라야 정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축이 많은 지역이냐 적은 지역에 따라서 이게 프로테이지가 신축 아파트들이 많으면 당연히 이거는
5%, 6%, 한 10%까지는 금방 오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8%를 우리 특히 서울 지역은 우리가 보면은 서울 지역이 3년 동안 23.8%인데 그럼 서울 지역이 이것이 모든 아파트 구축이 평균적으로 23.8% 올랐느냐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잘못 분석하면 이게 우리가 23.8% 올랐으니까 전부 다 이익을 봤다, 많은 이익을 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구축하고 신축의 비율을 또 따져야 된단 말입니다. 신축이 이제 많은 지역은 아무래도 아파트 상승률이 우리가 여기 평균 상승률 더 많이 올라야 이게 가격이 맞는 거고, 근데 공급이 적은 지역은 우리가 프로테지가 높으면은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서울 지역은 엄청 많이 올라간 거죠. 공급이 부족한 데 비해서 23.8% 올라간. 근데 경기도는 실제로는 공급이 많단 말입니다. 공급이 많은데도 21.1%가 올랐기 때문에 실제 상대적으로 보면은 서울보다 적게 올랐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인천 지역도 요즘 이제 공급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16.3% 올랐는데,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딱 정확하게 이게 뭐 많이 올랐다, 적게 올랐다 이렇게 판단하기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급량을 따져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략 우리가 공급이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을 알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산 지역을 보면은 부산 지역은 6.6%란 말입니다. 6.6%. 그러면 3년 동안 그죠? 부산 지역은 공급이 생각보다 우리가 평균 공급량보다 많단 말입니다. 계속 3년 동안은. 많은데도 이렇게 6.6%밖에 안 올랐다는 것은 거의 안 올랐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실거래가가 원래. 왜 신축 아파트가 많이 분양되고 이제 입주되면서 거래가 되면은 거기 실거래가 잡히면은 당연히 신축 아파트들은 높은 금액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실거래가는 금방금방 올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실제 우리가 1년에 4%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4% 곱하기 4의 배수 8%씩 올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신축 아파트가 많은 지역. 더 많은 지역은 더 많이 올라가겠죠. 특정 공급.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함정이 있단 말입니다. 실거래가를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잘못 다루면은 데이터를 잘못 다루면은 전부 다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따지면 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부산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 지역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자, 남구 수영구가 엄청 많이 올랐죠, 그죠? 22%, 23%. 여기에 우리가 분양 아파트들이 많았느냐 적었느냐 이걸 알아봐야 된단 말입니다. 실제로 분양 아파트가 많아서 오르면은 이걸 23, 2.49%를 이 지역에 다 그만큼 올랐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의외로 분양 아파트가 적은 지역은 많이 안 오른단 말입니다. 3년 동안 제가 12.5%로 했는데 12.5%안 올란 지역은 일단 하락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12.5% 이상 올란 지역도 실제로 우리가 분양 아파트가 많은데도 안 올란 지역은 떨어졌다고 봐야 된단 말입니다. 다행히 남구 수영구는 우리가 왜 올랐느냐 보면은 신축하고 이 호재가들이 많아서 이게 올랐다. 일부 아파트들이 실거래가를 엄청 띄운다는 거죠. 엄청 올린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걸 복합적으로 해석해야지 이걸 갖고 전부 다 상승했네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아파트 단지별로는 이게 80.9% 올랐네 이거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축이 많으니까 의외로 이제 구축들은 마이너스도 많단 말입니다. 그죠? 어떤 호재가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실거래가를 올림으로 해서 그만큼 상승이 많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거래가를 가지고 전부 다 올랐는데 안 올랐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다 봅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이게 우리가 호재가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해수동을 기준으로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왜 많이 올랐느냐? 그것도 이제 신축 위주로 많이 오른단 말입니다. 구축 위주로 많이 오르는 게 아니고, 왜 신축과 재건축 위주로 많이 오르느냐? 투자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 대상. 이게 투자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가격을 우리가 배의 가격으로 올린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란 말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19년 10월까지 그죠? 우리가 보면은 밀락동 외에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게 아니란 말이죠. 밀락동은 그죠? 이게 세대수가 작은데 분양이 많았기 때문에 이 13점 몇 프로까지 올랐다는 거죠. 이게 그죠? 이게 세대수에 비해서 분양 아파트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는 신축 분양이 많았기 때문에 올라간 거지. 이게 이게 다 올랐다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아서 했는데 최근 우리가 10월 달부터 그죠? 이게 이제 세수동이 해제되면서 부산 지역에 상승했는데 상승은 이제 했죠. 그죠? 상승했는데 그럼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부산을 상승을 끌어갔느냐 그죠? 그걸 봐야 된단 말입니다. 최근 1년간 보면은 우리가 물론 이 1년이라도 우리가 11월 달부터 해갖고 한 6개월 사이에 11월, 12월, 1, 2, 3, 4, 5, 6 그러니까 한 11월 달 이후로 그죠? 엄청 올랐단 말입니다. 올랐는데 그것이 이제 오른 것이 이제 신축 위주의 이제 아파트들이 올렸기 때문에 이것이 실거래가상으로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올란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아파트들이 음, 다 올란 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가격을 기준을 잡을 때 저는 이제 대지 가격, 그죠? 대지 가격과 건물 가격으로 나눌 수 있죠. 대지 가격과 아파트, 이제 개별 아파트로 우리가 따져봐야 된단 말입니다. 개별 아파트로. 개별 아파트의 이제 가격 상승을 우리가 볼 때, 보통은, 아파트 대지 가격, 그러니까 건물이란 것은 우리가 또 이게 보통은 1년에 3%씩 감가상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게 하락을 하는 거죠. 건물 가격은 실제 분양했을 때와 분양해가지고 입주했을 당시에 아파트 가격은 이제 그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이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남으로써 1년에 3%씩 감가상각이 일어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0년 정도가 지나버리면은 건물 가격은 아예 없어지는 거죠. 건물 가격은 제로로 보셔야 되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대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올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파트를, 구축 아파트 중, 가격이 괜찮은 아파트 이런 걸 찾는다 아닙니까? 그죠? 찾는 방법이. 그러면은 왜 우리가 위치가 좋은 지역에 대지 지분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위치를 보고, 그러니까 위치라는 거는 그 위치에 따라서 그 땅의 대지의 가격이, 평당 가격이 이제 얼마 정도 하겠느냐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대지 지분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파트가, 이제 구축 아파트들은, 이 아파트가 몇 평의 대지 지분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이 평당 평균 대지 가격과 땅값과 거기서 대지 지분을 곱해야 이 아파트의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 보통 우리가 주거 지역에서는 보통 2천에서, 위치 안 좋은 데는 뭐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할 수 있고, 위치가 좋은 데는 2천, 3천, 그죠? 보통 평균, 이렇게 보통 보고, 그 상업지역은 이제 뭐 3천부터 4천, 5천, 이렇게 이제 평균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업지역은 그 대신 대지 지분이 기존 이제 아파트들 대지 지분이 작은데, 근데 상업지역에 우리 구축 아파트가 대지 지분은 많은데 땅값이 이제 있는 지역은 그만큼 가격 상승 효과가 있는 거고, 근데 주거 지역인데도 우리가 교통이 좋고, 그죠? 이렇게 뭐 어떤 교통이 좋고 안 그러면 이렇게 전망을 이제 아주 좋은 이제 위치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 땅값을 우리가 얼마를 쳐줘야 되느냐, 그죠? 그걸 대충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삼익 비치 타운 이거를 우리가 봤을 때 평균 대지 지분을 어떻게 봐줘야 되느냐,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 삼익 비치가 우리가 주거 지역이라 했을 때, 그죠? 이 상업지가 아니라 말입니다. 상업지가. 그럼 주거지라고 했을 때 이 상익 비치의 아파트 가격을 보통 우리가 주택 지역에서 최고로 많이 치주봤자 우리가 3천만 원 치주면은 엄청 많이 치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30평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대지 지분이 보통은 제가 한 15평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죠?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15평을 이제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보통은 이제 290%, 3분의 1 정도, 2분의 1인데,
실제로는 이제 옛날 구축 아파트들은 대지집이 좀 높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15, 14평 정도로 봤을 때 3천만 원이면은 3억, 3, 4, 12, 한 4억 2천 정도의 우리가 대지 지분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 가격을. 거기다가 그러면 구축 가격은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죠? 구축 아파트의 건물 가격은.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4억 2천짜리에 지금 현재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신축을 했을 때 프리미엄이 붙지 않습니까? 신축을 이제 지었을 때 이제 이게 여기 아파트를 지어버린 건물 가격이 이제 붙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전망 좋은 지역에 대한 P 가격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보통 프리미엄 때문에 이 건물 가격이 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30평이 대지집을 4억 2천에, 그죠? 그 다음에 건물 가격이 신축을 하면은 뭐 한 3억 잡았다면 2억 5천, 그죠? 그러면 4억 2천에 2억 5천, 6억 얼마. 그 다음에 이제 P가 이제 보통 그래서 프리미엄이 이제 전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P가 이제 붙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그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결정된단 말입니다. 이것도 제가 좀 많이 잡아준 거란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4억 2천이면은 비용이 우리가 재건축이라는 거는 부담금이 또 있단 말이에요. 부담금, 그죠? 분담금. 철거하면서 각종 이제 비용이 발생하지 않. 내가 재건축을 의뢰했을 때 물론 이제 아파트들이 1대1로 받았으면은 이제 보통은 내가 신축 아파트 분양가의 기준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3천만 원에 분양을 했을 때, 그죠? 평당 3, 3은 9, 9억이란 가치가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그죠? 그럼 내가 9억이란 가치를 얻은 거란 말입니다. 이 아파트 가격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대지 지분, 분담금, 그 다음에 내가 이주 비용 이런 거를 빼야지 거기 한 1억 정도 들었다 하면은 거기서 이제 1억을 빼면은 내가 8억 정도, 3천만 원 분야 내가 한 8억 정도의 이 아파트의 가치를,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가치는 4억 2천, 대지집을 4억 2천 정도 되는데 8억이니까 내가 한 3억 8천 정도의 이제 수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입주한 뒤에 뭐 또 3,500만 원 갔다 하면은 평당 500만 원이 더 붙었으니까 3, 50, 1억 5천이 더 붙은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해갖고 우리가 이익이 창출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사이비치 제가 자세한 내용은 뭐 안 하겠습니다. 이거 뭐 얼마가 적당한지는 저도 이제 입주하고 난 뒤에 이제 뭐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이제 30평대가 8억 5천이 이제 찍었으니까 이 8억 5천 투자한 사람들이 이익이 남을까 안 남을까는 입주한 후에 이제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입주한 뒤에. 물론 더 오를 수도 있죠. 우리가 무슨 좋아져 가지고 우리가 모든 상황이 좋아져 가지고 부산에도 뭐 4천 찍고 5천 찍고 이렇게 하는 아파트들이 나와 가지고 가면은 뭐 되겠지만은 부산에 지금 현재 이제 3천만 원이대가 최고란 말이에요. LCT 그죠? LCT가 그 현대 백사장 바로 앞에 있는데도 우리가 3천만 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이상을 이제 늘 그렇게 많이 초과하지는 못할 거란 말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LCT 다음으로 삼익비치가 이제 바닷가에 이제 전망 좋은 아파트 중에 하나로 이제 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가봤자 우리가 3억 5천 정도 그죠? 그 정도 순으로 봐줘야지 이게 뭐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해서 가격이 올랐다, 안 올랐다, 그죠? 이렇게 판단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정 투자금이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은 7억대냐, 8억대냐, 그걸 8억이냐,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7억대가 가장 보편적인 이제 투자금이라고 보는 거죠. 마지노선이라 보는데, 어떤 분들은 또 뭐 8억에 해도 이익이 많이 남는다 하시는 분은 또 8억에 투자하고 또 하시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그 아파트 실거래가의 기준을 우리가 잡을 때 그냥 뭐 빨간불이 붙었으면 다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비용 이런 걸 그리고 그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가 많았냐 적었냐 이런 걸 따져봐야 되고 신축 아파트 지역이 많은 지역은 당연히 실거래가가 많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근데 신축 아파트가 적은데도
없는데도 많이 올랐다는 건 구축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아파트 상승 지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신축 아파트가 많아서 오른 거는 당연히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승 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상승 지역을 크게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신축 아파트 지어지니까 덩달아서 호재가 있어서 오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다 올랐다고 볼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거래가 변동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이걸 제가 함부로 이야기 안 하는 이유가, 이거는 그냥 추세를 보는 거죠. 실거래가는 1년 동안 이제 봤을 때 보통은 이제 아파트 단위별로 볼 때는 저는 4% 정도가 올라야 이게 이제 그것이 오른 아파트로 보고, 저는 기준을 4% 이상 오르지 않는 아파트들은 그렇게 이제 본전치기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이너스를, 아파트 하나하나 개별 마이너스를 이래 했다는 것은 엄청난 하락이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신축 아파트는 뭐 당연히 이제 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통합돼서 이렇게 올라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구축 아파트 기준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실거래가는 봐야 되는데, 구축 아파트가 내렸다면은 그 지역에 땅값이 내린 거란 말입니다. 신축은 이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죠.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요점을 해보면은 아파트 가격 상승 기준은 보통 제가 볼 때 연 4%를 이상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연 4%. 그래야 이게 평균 내가 손해를 안 봤다는 기준이 연 4%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내 연 4%니까 이 10년이면 48%가 연 50%, 10년에 50% 정도 오른 아파트는 방어를 했다. 내가 내 자산이 잃어버리지 않고 지켰다는 것이고, 그 50% 정도가 안 되는 거는 자산을 잃어버린 거고, 50% 이상 된 거는 자산을 늘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 가격은 보통 이제 대지 가격과 제가 건물 가격으로 나뉜다고 했죠. 그죠? 대지 가격은 땅값이죠, 땅값. 그죠? 근데 그것은 내가 대지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땅 가격은, 땅이라는 거는 무조건 오르게 돼 있죠. 그 경제가 우리가 땅값이 안 오르는 이유는, 안 오르는 경우는 이제 무슨 큰 이변이 났거나 뭐 어떤 뭐 불황이 왔거나 이런 거나 전쟁이나 불황, 그죠? 이런 경우 전제지변 이런 거 외에는 보통은 땅값이 상승하게 되죠. 근데 건물 가격은, 구축 아파트들은 연 3%씩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고 보통 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10년이 지나면 한 34%의 가치가 떨어졌다 보셔야 되고, 30년이 지나면 한 건물 가치는 없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값만 가지고 우리가 그 아파트의 가격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구축 아파트 중에 그럼 가격이 오르는 아파트들은 뭐 어떤 지역이냐 그러면 위치가 좋고, 그죠? 위치 처음에, 그러니까 대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이 아파트가 대지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를 따져봐야 된단 말입니다. 구축 아파트, 그 재건축 이런 아파트들은 위치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대지 지분을 봐야 되는 거죠. 대지 지분이 높은 아파트들은 그만큼 높게 책정되는 거고, 대지 지분이 낮은 아파트들은 낮게 평가되는 거죠. 낮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재건축이라는 거는 철거비, 이주비 뭐 이런 게가 있기 때문에 분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재건축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실거래 가격을 이야기할 때 무작정 뭐 전부 다 올랐으니까 이거 올랐다, 문현동 4, 그럼 1년 동안 우리가 4.8% 올랐으니까 다 올랐다 이렇게 판단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중에 이제 어떤 아파트들은 신축이니까 당연히 오른 거고, 구축들은 다 내렸다고 볼 수도 있다. 이 개별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개별적으로 봐야지, 다 살펴보고 우리가 이야기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빨간색이니까 다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1년간 우리가 봤을 때, 자, 호재가 많은 지역은, 우리가 개발이 많은 지역은 무조건 많이 오르게 보입니다. 이게 빨간불이 실거래 가격은.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는 많이 올랐는데 여기는 적게 올랐다 이렇게 또 판단하면, 여기는 이제 만약에 신축이 없으면은 평균 선방을 했단 말입니다. 선방은. 근데 여기는 신축이 많은데 또 이렇게 올라온 거는 그 신축 때문에 오른 거지, 구축이 다 올랐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은 실거래가를 우리가 변동을 이야기할 때는 그런 세세한 것까지 생각을 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 말의 요점을 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어, 좀 어려우시면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